안녕하세요. 티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현실을 파악하는 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본인이 고객인 소비자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투자를 하거나 또는 취업, 이직을 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꿈과 희망을 갖고 있죠. 꿈과 희망을 갖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되거나 투자를 하게 되거나 어떤 회사를 대할 때 현실적으로는 서로의 이해가 일치하는 게 웬만하면은 좋습니다. 최소한 오해는 없는 게 좋죠. 그렇게 보면 특정 기업, 직장의 임직원, 기업의 의사결정 또는 행동에서 가장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를 이해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가져와 봤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쉬운데 어렵거든요. 근데 무슨 뜻인지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인센티브, 수수료라는 말을 제가 썼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 돼요. 결국에는 수수료, 인센티브라고도 하죠. 인센티브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모든 기업은 이익을 내야 됩니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의미가 없죠. 사회적 기업도 사회적이지만 기업인 것이지 자선단체는 아닙니다. 자선이 목적이면은 자선단체가 되어야 맞는 거죠. 자, 기업이 아니라요. 그럼 하나의 기업이 매출을 일으키는 방법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해당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게 매출을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수수료라고 명시가 되어 있든 아니든 결과적으로는 수수료랑 똑같은 효과를 내게 되는데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완성차 기업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제일 쉬우니까. 자, 부품들을 매입을 해서 갖고 옵니다. 이거 기업이에요. 매입을 해서 갖고 오면 여기서는 인력과 공장이라는 투자 자본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비용이죠. 그 비용을 들여서 완성차를 내놓습니다. 이게 완성차 기업이죠. 완성차 기업. 부품을 사올 때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자, 그럼 이 기업에서는 이 비용이 들어간 만큼의 가격으로 완성차를 팔면 될까요? 안 될 건 없지만 수익이 안 나겠죠. 빵원이 되겠죠. 빵원. 아무 수익이 안 나잖아요. 당연히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본인들이 들인 비용에 플러스 얼마를 붙여서 파느냐가 바로 이 기업의 이익이 됩니다. 그쵸? 여기까지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익을 결국에는 마진이라고 하고 이 마진을 비용 대비 얼마나 붙여서 파느냐가 결국 이 회사의 이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서 뭐야 엄청 간단한 얘기인데 저게 뭐지? 자, 그럼 이것만 짚고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해드릴게요. 이 예제에서는 완성차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결국에는 이 회사의 마진, 수수료라는 건 어디 붙어 있죠? 완성차의 가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뭘 해야 될까요? 완성차를 많이 팔아야 되죠. 많이 팔아야겠죠. 이거를 많이 파는 게 결국 최종 목표고 이걸 많이 파는 거에 모든 인력의 평가와 최종적인 판단이 깃들어 있습니다. 마케팅은 뭐 하려고 하죠? 이 완성차를 최대한 많이 홍보하려고 하겠죠. 이 회사의 연구는 왜 하죠? 이 완성차가 다른 회사의 차 대비 밀리지 않기 위해서 하죠. 더 이상 우리가 최고의 성능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에 더 이상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1등이 되고 나면 연구를 줄입니다. 왜요? 이 회사가 만약에 최고의 연구 성과를 마진으로 하는 회사면 거의 그러기 힘들지만 연구 집단이면 그래도 계속 연구를 해야죠. 근데 그걸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이 완성차라는 걸 판매하는데 그 연구는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아무리 단순한 구조인 것 같아도 그 회사의 본질적인 수수료 구조가 어디 붙어 있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형태의 최종 판단을 내리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쉬운 예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이야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금융사라고 하면 익숙하시죠? 금융회사, 은행, 증권, 보험,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금융사라고 할게요. 금융회사. 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그럼 조금 더 줄여보겠습니다. 너무 넓으니까 투자업자라고 하겠습니다. 투자업. 요걸 영위하는 회사에 우리가 고객으로서 이 회사의 상품을 구매하거나 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죠? 투자 수익입니다. 투자 수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말 뭐 양심도 물론 있을 거고, 그리고 이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투자 수익을 올려줄 것을 믿습니다. 그쵸?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제가 이야기를 가져온 거겠죠. 자, 현실은 그럴까요? 투자 회사는 과연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아닌가 보다 라고 하지만, 물론 개개인은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아까 완성차라는 것을 판매할 때, 이 완성차를 판매하는 것과 품질은 완전히 품질을 오로지 올리기 위한 연구만 하는 건 아닌 것처럼, 그 연구를 오롯이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게 되면 소비자들도 당연히 바보가 아니거든요. 품질이 떨어진다라는 소문이 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소문이 일정 수준 이상 퍼지게 되면 완성차의 판매량 자체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신경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투자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 투자 회사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개개인들, 직원들이라고 할게요. 직원들도 투자 수익을 좋게 만들려고 더 높은 투자 수익 또는 최소한 나쁘지 않은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이 현실이라는 건 뭐냐면, 그 기업이 본질적으로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라든지 정말 본질적으로 이걸 따져봐야 됐을 때 그 기업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를 알려면 수수료가 어디 붙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고객이라고 하는 것과 투자 회사라고 하는 기업이 결국에는 이해가 일치하려면 어디에 수수료가 붙어 있으면 될까요? 이야기 질질 끌 필요도 없이 투자 수익이라는 거에 투자 수익이 날 때 수수료를 받아가는 구조라면 이해가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투자 수익을 내야지만 수수료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기업도 당연히 완전히 그거에 올인해서 투자 수익을 올리는데 모든 이 기업의 역량을 최종적으로 투하할 거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판단을 하겠죠. 그쵸? 당연한 얘기입니다. 완성차의 예제에서도 보는 것처럼. 근데 이렇게 안 돼 있죠.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얘기를 갖고 왔겠죠. 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투자회사에서 첫 번째로 제일 유명한 건 뭐가 있을까요? 주식 채권 매매가 있겠죠. 중개라고 할게요. 매매를 대신해 주는 거, 대신 투자해 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할 때 수수료는 어디 붙어 있죠? 매매 수수료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건 이름 그대로인 거예요. 매매할 때, 즉 사거나 팔 때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내가 주식 하나를 살 때 수수료를 떼고 0.5%, 0.25%, 0.1% 이렇게 떼고, 다시 팔 때 또 수수료를 받는다, 회사가 라는 게 매매 수수료라는 겁니다. 이름이. 또는 중개 수수료일 수 있겠죠. 타인에게 사거나 팔 때 중개를 해주고 돈을 받는다, 부동산처럼요. 거기에 수수료가 붙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에 수수료가 붙어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이 증권회사, 투자회사가 최소한 악명을 안 떨치려면, 나쁜 회사들한 악명을 안 떨치려면 투자 수익이 어느 정도 나야겠죠. 이 매매를 할 때마다. 그래야 나쁜 소문이 안 나고 영위를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투자 수익을 신경을 안 쓴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회사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매매 수수료에 수수료가 붙어 있으면 이 회사가 최소한 악명을 떨치지 않는 환경에서는 이 회사는 어디에 신경 쓸까요? 투자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그 투자 수익을 더 엄청나게 늘리기 위해서 노력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매매하겠죠. 수수료를 여기서 받잖아요. 수수료를 매매할 때 받잖아요. 수익을 높이는 거랑은 수수료가 상관이 없잖아요. 물론 완전히 상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익이 늘어나면 자본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수수료가 늘어나긴 하는데, 수치적으로 이 회사는 본질적으로 뭐예요? 매매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할 때마다. 그러면 투자 수익이 10% 나던 걸 25% 만드는 거를 목적으로 할까요? 아니면은 10%를 넘어갔으면은 적당히 좀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까요? 생각할 것도 없죠. 당연한 거잖아요. 수수료가 여기 붙어 있는데. 이거는 누가 나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누가 나쁘고 말고가 아니라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구조가.
이런 구조 하에서 금융당국이 백날 여러분 고객의 수익을 최우선시해야 됩니다. 최대화하셔야죠. 지금 최대화 수익을 하셔야 나중에 시장이 안 좋아도 수익을 많이 내놓은 상태에서 깎아먹으면 최소한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피해를 덜 입을 거 아닙니까? 라고 해봐야 수수료를 여기서 떼는데 되나요? 시장 엄청 좋을 때 매매를 많이 하도록 하지. 그렇겠죠.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